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함께 있을수록 세상이 낯설어지고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갈등이나 이별의 아픔을 넘어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는 심리적 지배, 특히 나르시시스트가 어떻게 우리의 현실 인식과 자아상을 파괴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어둠 속에 있는 이에게 큰 빛을 전하는 선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진실과 치유를 향한 여러분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10가지 방식,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단순히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근본적인 틀 자체를 뒤흔드는 경험입니다. 마치 튼튼하다고 믿었던 집의 주춧돌을 하나씩 빼내어 결국 집 전체를 붕괴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2가지 핵심적인 정신적 도구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 이론입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처럼 들리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매일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과 말투를 보며 저 사람은 지금 기쁘구나, 무언가 걱정이 있구나 하고 상대의 마음 상태를 추측하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흔히 말하는 눈치와도 깊은 관련이 있죠. 우리는 이 마음 이론을 통해 타인과 공감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아이가 엄마의 미소를 보고 따라 웃으며 엄마의 감정을 배우기 시작한 것처럼 이것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입니다. 2번째는 내적 작동 모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내면의 규칙 또는 기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진심을 다하면 상대방도 나를 진심으로 대할 것이다.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와 같은 믿음들이죠. 이 모델은 우리가 세상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곳으로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2가지, 즉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체계적으로 파괴합니다. 그들은 예측 불가능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우리의 마음 이론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도대체 저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뭘까? 라는 의문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결국 모든 사람의 의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진심과 노력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배신함으로써 선한 노력은 보상받는다는 내적 작동 모델을 산산조각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재, 즉 아기와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유아퇴행입니다. 세상을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오직 나르시시스트에게만 의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지배의 완성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왜곡된 믿음을 세상에 대한 진실인 양 받아들이게 됩니다. 첫째, 사람들은 비이성적이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이기적인 존재다. 대부분의 사람은 착취적이며 심지어 악하기까지 하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과 당신을 제외한 모든 외부 세계를 적으로 규정합니다. 마치 우리 둘 대 세상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세상과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이런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우리는 점차 타인에 대한 불신을 내면화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이비 종교와 같습니다. 바깥 세상은 위험하고 오직 교주, 즉 나르시시스트만이 당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심는 것이죠. 둘째, 이 세상의 정의, 질서, 구조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혼돈과 불확실성만이 세상을 지배할 뿐이다. 그들은 일관성 없는 말과 행동으로 당신의 삶에 끊임없는 혼란을 야기합니다. 어제는 극진히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오늘은 차갑게 무시하는 시기죠.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우리에게서 안정감을 앗아가고 세상이 원래부터 믿을 수 없는 곳이라는 절망적인 세계관을 심어줍니다. 셋째, 세상은 당신에게 적대적이거나 기껏해야 무관심할 뿐이다.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가치와 믿음을 끊임없이 폄하합니다.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사소하게 만들고 당신의 꿈을 비웃습니다. 결국 당신은 내가 보는 것이 맞는가? 내가 믿는 것이 옳은가? 나의 가치관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스스로에 대한 모든 믿음이 흔들리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넷째, 어떤 선한 행동도 결국엔 벌을 받게 되어 있다. 아무리 노력하고 진심을 다해도 일은 좀처럼 잘 풀리지 않는다. 이것은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가장 파괴적인 믿음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애쓸수록 나르시시스트는 더 교묘하게 상황을 망가뜨리고 그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는 결국 무엇을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어떤 시도도 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위대한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를 떠올려야 합니다. 바로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장소였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평균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죽어나갔습니다. 하지만 프랭클 박사는 무려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살아남았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훗날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이 끔찍한 현실을 훗날 세상에 증언하는 것이 그의 삶의 의미였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그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풀려난 후 의미치료, 즉 로고테라피를 창시했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말합니다. 인간은 음식 없이 몇 주, 물 없이 며칠을 버틸 수 있지만 의미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삶의 의미가 없다면 살아갈 이유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행하는 가장 잔인한 일은 바로 우리 삶의 의미를 훔쳐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당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당신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를 앗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심어놓은 왜곡된 세상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병든 내면이 투영된 거짓된 환상일 뿐입니다. 당신의 세상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님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각, 나의 판단, 나의 가치관이 틀린 것이 아니라 교묘한 심리적 조작에 의해 오염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앗아간 것은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세상을 보는 안경에 검은 칠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안경을 벗어 던지고 당신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볼 시간입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그 어떤 심리적 공격에도 파괴되지 않는 단단한 진실과 고유한 가치가 존재합니다. 무너진 세상의 잔해 속에서 당신 자신만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고 창조해 나갈 용기를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그 귀한 여정을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